에, 이재명 정부는 1년 규제 폭탄에 문정부 압살하는 전셋값 급등, 땅 짓고 성가크로스 나이 정치 코멘트예요. 2026년도 6월 26일자 기사. 땅 짓고 이번 주 서울 아파트 주간 전세금이 12년 만에 8개월 만에 12년 8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급등하고 나타났다. 12년 8개월이면 대통령이 3사람이 지나간 5년으로 치면은 12년이면 12년 만에 제일 크게 한다면 이재명 정부가 이 부동산 정책에서는 상당히 실수하고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 한동안 주춤했던 서울 강남구 아파트 매매 가격도 올 들어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년 동안 펼친 각종 부동산 대책들이 효과가 전무했음을 확인한 청와대가 위기의식을 느낀다는 신호가 익히는 만큼 정부 정책 기조에 변화가 나타날지에 관심이 쏠린다. 규제는 결국 다 실패하더라고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뭐 그냥 풀어놓고 시장 논리대로 두니까 부동산이 툭툭툭 떨어졌잖아요. 근데 규제를 하면 할수록 지금 뛰잖아요. 지금 가령 연초부터 부동산 정책과는 5,000피보다 훨씬 쉽다는 부동산 정책에 강한 자신감을 보이던 대통령도 전세 대란이 본격화되면서 관련 발언을 자제하고 있다. 갖다 규제 일반도로 올라가니까 그 국민들은 스트레스를 받고 이 정부에 대해서 지지도가 떨어지고 있잖아요. 당장 피부여가 닿으니까 2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22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금은 0.35% 오르면서 2013년 10월 셋째 주 이후 최대의 상승폭을 기록했다. 임대차 2법으로 역대급 전세난이 벌어졌던 문재인 정부 시절 2020년을 뛰어넘는 수치다. 특히 성동구 0.5%, 구로구 0.54% 등 전세난에 떠밀린 실수요자들의 주택 매수가 이어졌던 서울 강북지역의 전세금 상승세가 가팔랐다. 올해 서울 아파트값 전세값은 2주까지 누적 4.79% 오르면서 상승률이 전년 동기 0.88% 5배를 웃돈다. 아파트 매매 가격 역시 한동안 소강 상태에 벗어난 상승세로 돌아섰다. 강남구 아파트 가격은 지난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종료를 앞두고 반짝 소강 상태를 보였으나 다시 상승 전환. 이번 주에는 0.35% 상승하며 올해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동탄 아파트 가격 역시 반도체 기업의 성과급과 주식 투자 수익 유입 등의 여파로 1.65% 폭등세를 나타냈다. 오세훈은 닥치고 공급 인용의 토론회까지 변화인가 기만 전술인가. 그러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러잖아요. 이재명 이 정부의 그 부동산 정책은 몰라도 너무 모른다. 근데 우리 국민도 같은 생각이에요. 탁상 공론으로 이런 걸 하고 우리나라는 이미 많은 세금을 내고 있음에도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적다. 뭐 개인이 그 부분만을 해서 다른 나라하고 비교한 것하고 OECD 국가의 GDP를 중심으로 해서 그 나라의 경제 규모나 모든 것에서 했을 때 우리나라는 상위급으로 지금 세금을 내고 뭐 보유세를 내고 지금 상속세를 내고 뭐 취득세를 내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어떤 부분은 최고고 어떤 것은 세계 3위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다 더 올린다는 건 웃기는 짓이다. 뭐 저기 부동산의 교수는 그러더라고요. 이미 공시지가가 오르면 부동산 재산 세금이 올라가게 돼 있는데 여기다가 더 무엇을 플러스 한다는 것은 이것은 그 주택 그 1가구 2주택자들의 또 굉장히 심한 스트레스다. 굉장히 힘이 들 것이다. 그러니까 뭐 계속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부동산을 규제를 계속 강화하고 있는데 이것은 문재인 정부 때 한번 당하고 우리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가 그 코로나 시대에 굉장히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을 안 찍은 이유가 윤석열한테 줘버린 이유가 이 국민들이 가장 1가구 1주택까지 갖다 문재인 정부도 갖다가 별세금 다 물었죠. 특히 강남주기 이랬어요. 김용범 청와대 정치실장의 최근 발언이 대표적인 사례다. 김 실장은 2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에서 수도권 주택시장 불안과 관련해 지금은 닥치고 지어야 한다고 할 정도로 공급 확대가 절실한 시점이라 말했다. 그러니까는 내가 보기에도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한 사람이 자기가 지금 경기도 저 변두리에서 아주 저렴한 집에 살면서 적금 타고 뭐 해서 무엇을 팔고 땅을 팔고 그래서 서울에 집을 한 채 샀는데 이걸 무조건 가서 2년을 네가 살아야 된다. 집 사는 사람 무조건. 그러니까 저리 저렴한 집에서 살던 사람이 그걸 무조건 이 대출 안고 이 집을 2년은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모든 정부에서는 무주택자가 집을 뭐 대출 안고 갭투자 안고 샀다가 자기가 돈 모아서 자기 전세금 빼서 이렇게 몇 년 후에 들어오고 이런 것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무조건 가서 살으라니까? 그러면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전세 대란이 일어난 거죠. 김 실장의 발언 맥락 보면 그동안 추진해왔던 지난해 9.7 공급대책과 올해 1.29 공급대책에 발표한 공공주택 공급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도를 부리댄다. 김 실장이 그동안 공급 부족이 집값 상승 원인임을 인정하는 동시에 지방선거에서 오세훈 시장의 선거인 슬로건인 닥치고 공급을 인용하는 것은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중과 실거주 의무 부여 등의 규제로 일관했던 기존 노선을 수정하는 신호가 읽힐 수 있다. 실거주가 그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처럼 46년을 그 친정 부모님이 유산으로 주신 걸로 우리 막내 아들이 2살 때 그 집을 샀는데 거기서 국민학교, 중학교, 중고등학교 다 나오고 거기서 장가도 보냈는데 그런 집이면은 그건 집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다 담긴 거 46년이 한 집에서 있었으면 거기서 아이들이 2살 때 어린애가 사서 그것이 지금 50대가 다 돼갔는데 그 막내 아들이 2살 때 그 집을 그 친정 부모님 유산으로 산 집인데 그것이 무슨 투기를 하겠어요? 그걸 팔아먹겠어요? 그런 것은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그 재건축 Y기업이 하도 세입자 짜고 소송을 걸고 애를 먹이고 방배 부동산하고 짜고 고통을 주고 임대를 막고 36년 동안은 단 한 건도 임대 아침에 내놓으면 저녁에 계약되던 집이 방배 부동산하고 짜고는 이 재건축 Y기업 장회장 놈이 이런 장난을 치니까 기업이 이 짓거리 한 동안에 정부는 뭐 했습니까? 한 개인의 사생활이면 물론 재산권까지 다 박탈했던 동안에 물론 문재인 정부 때라든지 노무현 정부 때 굉장히 나를 도와줬어요. 뭐 법무장관까지 동원돼서 뭐 윤석열 정부 때도 많은 도움을 받았죠. 그 뭐 박원순 시장은 재건축을 우리 지역에 재건축을 갖다가 취소시켜 버렸어요. 이 Y기업 장회장이 그 재건축을 하면서 그 주변에 그 단독주택 사람 재건축을 거부한 사람들을 갖다가 억지로 빼앗으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나니까 그것이 내가 썬가크루스 나의 정치 그 인터넷으로 20년을 갖다가 이 Y기업 장회장을 고발하는 그런 기사를 읽고 그 지역에 그 재건축을 갖다 처리해 버렸죠. 근데 이제는 이제 지금 오늘은 이제 오센 닥치고 공급 인용 토론회까지 변화인가 기만 절술인가 이제 그런데 정부는 이 같은 주택시장의 전세 매매 상승세의 위기의식을 느끼는 모양이란 거죠. 그 김 실장이 그동안의 공급 부족이 집값 상승 원인임을 인정한 동시에 지방선거에서 오세훈 시장의 선거인 슬로건인 닥치고 공급을 인용한 건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중과와 실거주 의무 부여 등 규제를 일관했던 기존 노선을 수정하는 신호로 읽힐 수 있다. 그러니까 집을 많이 짓고 또 갭투자라든지 은행 대출을 갖다 허용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전에도 한번 얘기했듯이 내가 한 40년 전이에요. 30년 전쯤 되겠네요. 30년 전에 내가 이제 그때는 신장이 많이 나빠. 지금은 하나님이 그때는 이렇게 그 투석을 하기 직전까지 안 좋았어요. 건강이. 그러니까는 거실 한번 청소하고 나면은 누워서는 소파에 누워서 한참을 쉬어야 되고 막 온몸이 붓고 막 이럴 텐데 그러니까 이제 그 친정 집에서 이제 일하는 사람도 구해주고 그러는데 이제 파출 일을 쓰라고 이게 도와주니까
뭐 일주일에 몇 번씩 파출부 일하는 분이 와서 도와주는데 그 사람의 소원이 그 파출 일하는 그 아주머니 소원이 뭐냐면 지하 방 한 칸에서 지금은 버스 기사 보급이 좀 많이 좋아졌지만 그 전에 그때 한 30년 40년 전에는 버스 기사들 봉급이 엄청 나빴어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버스 기사 뭐 몇 번 버스란데 지금 내 기억을 못 하는데 버스 기사고 자기는 파출일 다녀서 자기는 남편이 번 돈으로는 애들 둘하고 지 남편하고 자기하고 지하방 한 칸에서 네 식구가 살아요. 네 식구가 사는데 이 파출부 아주머니 소원은 지하방 두 칸 가진 게 소원이에요. 애들 방을 따로 주는 거예요. 이 지하방 한 칸에가 네 명이 자도 좁은데 거기가 장롱도 있고 살림살이도 있고 다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을 초월한 거죠. 지하방 한 칸에서 아이들 둘하고 부부해서 온 살림을 다 들어안고 사니까 이번에 다음 달이면 1,000만 원 적금을 탔는데 그 1,000만 원 적금 타면은 방 두 칸짜리 지하 월세로 지하 전세로 가는 것이 소원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나보고 우리 집에 자기 단골로 좀 삼아주라고. 다른 집에 가면은 그렇게 무시한대요. 아주 잘난 척하고 근데 우리 집은 오니까 편안하고 멸시하지도 않고 여기가 편안하다고 여기 자기가 단골로 좀 삼아주라고 다른 데서 파출 아줌마 부른 것보다 자기가 좀 저렴하게 해서 우리 집하고 단골 삼고 싶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 그 아주머니한테다가 당신 그 집을 차라리 사라 했더니 막 웃더라고요. 그때 당시는 집값이 전세는 세고 집값이 굉장히 잘 안 팔리고 집값이 추락하던 시기였는데 집값은 싸고 전세는 세던 시절이랬어요. 그래서 지금 당신 다음 달에 1,000만 원을 받으면은 지금 살고 있는 1,000만 원하고 2,000만 원 있으니까 집을 보러 다니는데 내가 시킨 대로 하면 당신은 2층 양옥을 살 수 있다. 그 대신에 1층, 2층 지하까지 다 돼 있는 집을 보라. 그리고 단층짜리는 보지 마라. 단층은 땅값이 비싼 데다 단층은 세가 안 나오니까 안 되니까 2층 양옥을 보라. 그런데 이제 그 파출 다니는 아주머니가 이제 방을 내가 가면은 그 2층 집을 보여주겠어요. 내가 방 한 칸, 지하 방 한 칸 보러 가도 사람 무시하고 부동산이 그런데 2층 방 보러 가면 자기는 믿어주겠냐고. 가서 내가 시킨 대로 해라. 가서 부동산한테 가서 내가 돈을 조금 가지고 집을 사놓으려 하는데 돈을 조금 투자해서 집을 사놓을 만한 2층 양옥 전세 많이 빠지는 양옥을 보여주라 그러라고. 그랬더니 이 아주머니가 가서 부동산한테서 내가 시킨 대로 방 보러 왔어요 안 그러고 내가 돈이 조금 있는데 이걸 가지고 전세 안고 대출 안고 그 사놓을 만한 집 좀 보여주라고 2층 양옥으로 보여주라 그랬더니 이 2층 양옥에서 1층 세 뽑고 준이 살고 있는 집 그 대신 준이 살고 있는 것을 전세를 빼가는 것을 조건으로 해라. 계약금을 적금 탄 걸로 이렇게 해서 계약금 걸어 놓고 그 대신에 계약할 당시에 1층 1층 살고 있는 그 집주인한테는 그 집에 대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을 만큼 대출을 좀 받으라 해라. 그 대신에 대출 받는 데 대한 비용은 이 사람이 물어주겠다 그래라. 그래서 그 집에 대해서 대출을 좀 받았어요. 은행에 가서 이 집주인 이름으로. 그리고 이제 대출을 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집주인이 살고 있는 집은 임대를 놔라. 그래서 이것은 중도금할 때 전세를 뽑은 것을 임대를 해서 전세금 뽑은 것을 잔금을 치르든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지하가 방이 안 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하가 방이 그때 당시에는 방 한 칸에 1,500하고 방 두 칸짜리는 2,000이에요. 그러면 방을 네 칸을 하면은 6,000이 나오겠죠. 3,000 네 칸 하면 6,000이 나오는데 두 칸짜리 방을 하면은 4,000밖에 안 나오죠. 그러니까
원룸들 다 해라. 샤워 있고 에, 저기 변기 하나 넣고 하나는 막 들어가자마자 싱크대 하나 놔서 1인 에, 1인 사람 방 한 칸에 한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싱크대하고 샤워실 하나 붙여서는 방 한 칸짜리 방을 해서 4칸을 하면 돈이 2천만 원이 더 들어오니까. 그런데 그 대신 이제 당신 뭐 좀 뭐 친가나 좀 시댁에 가서 돈을 빌릴 수 있을 만큼 좀 빌려라. 네. 그러니까 시댁에 갔더니 자기 시숙이랑 다 웃더래요. 지하 방 한 칸 산 사람이 집 산다라니까 웃고 빌려주지도 않더래요. 그러면 은행 대출 받는데 그 이자 비용 다 이 사람이 내기로 하고 그것을 중도금 한때 쓰고 그다음 살고 있는 1층은 내가 들어갈 거 아니니까 이것은 저기 부동산한테 이 사람 살고 있는 집이 5천 받았으면 5천 빼서 이렇게 잔금 치른 데 쓰고 중도금을 치르고 난 다음에는 지하에 방을 갖다가 견적 뽑아서 방을 빼도록 공사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라 해라. 그리고 계약서에 다 쓰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중도금까지 치르고 난 다음에 잔금은 이 지하 방 뺀 값으로 이 주인한테 주니까 집이 안 팔려서 난리 났던 그런 사람이 자기가 그 집에 대해 대출을 받는데 비용은 이 사람이 내고 세 뽑고 그 다음에 이제 지하 방 4칸을 해서 그걸 잔금으로 치르고 들어갔죠.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집을 장만하고 나서는 그 사람이 이제 오늘 여기는 2층 양옥인데 지하가 없고 방이 뭐 전세는 얼마 빠지고 얼마 있다 그러면 그 집은 안 되겠다. 좀 더 방이 많은 집을 가라. 박스로 올라간 집을 주로 봐라.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집을 사니까 그 시숙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지하 방 한 칸 돈 가지고 어떻게 집을 샀느냐 그 방법을 나중에 가르쳐 주라 그래서 안 가르쳐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이 은행 대출하고 갭 투자로 인해서 지하 방 한 칸에 살던 버스 기사하고 파출부 아줌마가 집을 살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 도와줬던 그런 집 없는 사람이 그렇게 부동산에 가서 내가 돈을 조금 내고 집을 좀 전세 안고 대출 안고 좀 사놓을 만한 집을 보여주시오. 그래가지고 그 세 많이 나고 그때 당시는 집값이 오르기 전이니까 집값은 약하고 전세가 셀 때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집이 잘 안 팔리고 그럴 때니까 그 뭐 잔금은 자기 집 공사해가지고 남은 돈으로 빼나가고 자기 살고 있는 집은 전세 내서 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는 맨 처음에는 지하에 살다가 그 다음에 1층으로 이제 올라가고 집값이 오르니까 이 사람 아주 부자 된 것이죠. 나는 그런 것을 2건이나 도와줬어요. 그런 걸 봤을 때 지금 이재명 정부가 집을 가질 수 있는 무주택자가 집을 가질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묶어버렸다. 뭐 은행 대출도 묶어버렸지. 이렇게 갭 투자도 안 된지. 만약에 이 사람이 1층, 2층 뭐 전부 살고 있는 집주인한테 가서 니 무조건 거기서 살아 그랬는데 뭐 못하겠죠. 자기가 이제 여건이 좋아지니까 자기 빼가지고 그걸 한 것이지. 그래서 거의 빈손이다시피 한 걸로 집을 사는데 내가 도와줬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 무주택자가 집을 사는 데는 은행 대출과 갭 투자가 이 사람을 집값이 저렴하고 최하로 떨어져 있을 때 전세는 세고 그러니까 그 안고 그래서 사가지고 참 큰 양옥집을 샀던 기억이 나는데 이런 케이스가 2번이나 있었어요. 나는 이렇게 생각했을 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무조건 가서 저기 갖다 집을 거주해야 된다. 또 갭 투자를 갖다가 안 된다. 자기가 집 샀으면 세를 넣든지 그 전세 안고 사서 자기가 형편이 좋아지면 들어갈 수 있고 그것이 무슨 공산주의도 아니고 거의 당연하게 어느 정부가 갭 투자를 막습니까? 다 그 무주택자들은 다 은행 대출하고 갭 투자로 잡아놓고 집값이 하루가 다르게 뛰니까
오늘 땅 짓고 이재명 정부 1년 규제 폭탄에 문정부 압사라는 전셋값 급등 최고로 12년 만에 최고의 12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이 올랐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규제가 사람 죽이는 거예요, 이거에. 오늘 땅 짓고 해서 이재명 정부 1년 규제 폭탄에 문정부 압사라는 전셋값 급등이라는 2026년도 6월 26일자 기사였어요. 썬각그로스 나의 정치 코멘트였어요. JTBC예요. JTBC. 2026년도 6월 26일자 기사 JTBC.